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네, 이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유학생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데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제신문에서 전했는데요. 법원은 재정난 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내년 2월 폐교 전망. 네, 결국에는 이 많은 지방대들이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막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 뭐 이쪽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뭐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모집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면은 뭐 이 1년 학비를 이렇게 받아요. 대학들이 1년 그러니까 한국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학당 이 교육비를 1년치를 받아요. 기숙사비하고. 그러면은 거의 한 6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600만 원이라는 돈이 1000명이면은 6천만 원, 6억, 60억이죠. 한 번에 60억을 이렇게 벌어 들이는 건데, 그런데 제가 한 400명 정도를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외국어를 알고 이제 그 나라 지역의 모든 지방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 실상을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가짜 서류인 거예요. 가짜 서류. 그래서 전형적인 진짜 뭐 학력 증명서라든지 또는 성적 증명서를 다 아는데 이거 다 가짜 서류인데 한국 교수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 400명 중에 4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보면은 다 이게 그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가짜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학들이 돈 받고 가짜 재학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들이 또 뒷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뒷돈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구속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 자체가 돈벌이 맛을 알게 되면은 굳이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가짜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돈벌이에 나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들이 문을 닫고 충청북도는 외국인 근로 유학생을 유치한다. 지방대 폐교 막고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그래서 한 1000명을 모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농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나흘간 농촌에서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사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00명을 모집해 왔다. 근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탈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면접 볼 때 그 학생들 가정까지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가정에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이 학생은 도저히 이 유학을 전개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학생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무리 없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국 교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언어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막 뽑다 보면은 그러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초등학교 졸업 안 해도 한국 유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광고들이 떠돌아다녀요. 성적 낮아도 갈 수 있다, 나이 많아도 갈 수 있다. 다 가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이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적도 높여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졸업 증명서도 위조해버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SBS 방송국하고 크게 터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토리에 15분 정도 방송에 나갔어요. 아주 그 시리즈로 또 8시 뉴스에 계속 방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정치인들은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 또 세금 부담만 올라가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들 세금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갈 곳 잃은 학생들 어쩌나, 결국 이제 파산되는 거죠. 네, 이런 대학들이 많고, 어떤 지방 대학들은 아예 99%가 외국인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이 불법 체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해외에다가 이 전문대를 설립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공부하고 한국에서 2년 공부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정착되겠다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뭐 이제 많은 대학들을, 제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년 동안 출장도 가고 거기서 활동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대학들과 협력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네,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들도 이 뒷돈 문화가 굉장히 이게 일상화돼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 그리고 학생들을 이 재학증명서를 가짜로 발급을 해줘 가지고, 내가 이거 한국 교수들한테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제가 쓴 소논문을 이 출입국 사무소, 그리고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필독서로 읽었다 그래요. 또 대학교 유학생 유치 담당자들이 필독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지방대는 주거비 등 지급해서 유학생 모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외국인 정책 쏟아내는 법무부, 인구 공백 해결 방안대나,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 정책을 쏟아내가지고 이거를 인구 공백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미국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득권들은 이민 국가라는 걸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가 기득권을 쥐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어떤 뭐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베트남어나 중국어, 영어로 시험 보게 한다. 또 여기에 이제 아랍어나 러시아어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한국의 문화나 전통을 지켜가면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 세력들만 좋아할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당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대 먹여 살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로, 네, 그래서 지방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이제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범죄라든지 또는 그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만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오산의 대형 물류기업이 유학생 비자 외국인까지 불법 채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로 자격이 없는데 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 목적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네,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365% 올라갔다. 덤핑 유치 자체해야 된다. 이게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1000명씩 막 모집해 가니까 60억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니까 그 사회, 그 지역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0명이 왔는데 1000명이 막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야간 수업 금지 지침에 대학가 혼란, 지방경제 타격. 네, 그래서 야간 수업을 한다 하고 이제 낮에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업 금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제가 이렇게 학생들 면접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내 꿈이 뭐예요? 내 졸업한 후에 뭐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상 한국 가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대학 가고 싶어요? 무슨 학과 가고 싶어요? 어떤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불법 체류할 사람이다. 진짜 학생들은 다 알아보고 저는 뭐 어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유는 뭡니다. 뭐 어떤 학과에 가고 싶어요. 이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 1인당 20만원 주겠다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취업 알선한 브로커를 송치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가 되고 또 취업으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른 곳에서 흡연하라는 60대 폭행한 30대 불법 체류자. 이거 불법 체류자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지역 건설 현장 근로자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이다. 네, 불법 체류자를 포함 안 됐는데 실제로 더 많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국제대가 이렇게 파산이 됐는데 앞으로 지방대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될 거고 이 문제 타결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겠다, 해결하겠다 하는데 불법 체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